이 렌즈는 앞에 말씀드렸었던 굴절형 타입의 렌즈의 단점을 마치 해결하면서 망막이 안 좋아도 각막이 안 좋아도 신경이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다초점 렌즈인 것처럼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환자분은 또 거기에 옳다구나 속아서 수술받고 결과는 안 나와서 또 후회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하얀과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할 때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들 중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한 가지 군의 렌즈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전에 저희가 몇 번 영상을 올려드렸었던 지메트릭이라는 렌즈도 렌즈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실 렌즈를 잘못 사용하거나 다초점 렌즈를 하면 안 되는 환자에게 수술을 해서 문제가 생겼던 케이스였던 것처럼,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런 케이스들도 이 다초점 렌즈를 하면 안 되는 환자분들에게 각막에 문제가 있어도 망막에 문제가 있어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다초점 렌즈인 것 마냥 속여서 이제 수술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 영상을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다초점 렌즈를 두 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한 군은 디프랙티브 IOL이라 그래서 회절형 다초점 렌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요즘 우리가 얘기를 하는 시너지, 엘라나, 지메트릭, 클라레온, 페놉틱스, 대부분의 다초점 렌즈들이 사실은 회절형 다초점 렌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회절형 다초점 렌즈라는 거는 빛의 회절 성질을 이용을 해서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빛을 모아줘서 여러 군데 초점 거리가 맺히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다초점 기능을 넣은 다초점 렌즈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 아닌 굴절형 다초점 렌즈라고 해서 인공수정체의 가운데 렌즈 부분을 섹터를 나눠서 다른 도수를 집어넣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렌즈가 렌티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렌즈인데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렌즈가 판때기 모양으로 생겨 있고 위아래가 이제 다른 도수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위쪽 부분은 예를 들어서 원거리를 볼 수 있는 도수의 렌즈가 들어가 있는 거고, 아래쪽 부분에는 근거리를 볼 수 있는 도수의 렌즈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초점 안경을 쓸 때 아래쪽 부분만 돋보기가 들어가 있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경은 겉에 쓰는 거기 때문에 눈의 움직임에 따라서 위로 보거나 아래로 볼 때 보이는 초점 거리가 달라지지만, 이건 눈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알 안에서 동시에 원거리와 근거리를 같이 볼 수 있는 렌즈의 도수가 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렌즈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도수가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홍채 뒤쪽으로 렌즈가 들어가게 되고, 가운데에 있는 동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 동공의 위치가 결국은 이 렌즈의 한 가운데 부분에 정확히 위치를 해줘야 동공의 위의 절반은 멀리 보는 도수가 들어가서 멀리가 보이는 거고, 아래쪽 절반은 아래를 보는 도수의 렌즈가 존재를 해서 근거리를 보게 해줘야 되는데, 간혹 동공의 위치와 렌즈의 자리 잡는 위치가 중심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공의 위치가 렌즈의 중심에서 좀 위쪽으로 어긋나게 된다, 그러면 홍채에 의해서 근거리가 보일 수 있는 도수가 들어간 렌즈는 다 가려버리게 되고 위쪽 부분으로만 보기 때문에 근거리는 아예 안 보이고 원거리만 보이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동공의 위치는 중심부가 정확히 위치해서 렌즈의 반반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눈꺼풀이 처지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눈꺼풀이 처지면서 동공의 위쪽을 가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공의 위치나 사이즈, 연세 드시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변화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수술하기 전에 이 렌즈가 들어가서 자리가 잡는 위치가 동공의 중심과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을 건지는 수술하기 전에 절대 예측을 사실 못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렌즈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동공의 중심과 좀 벗어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굴절형 다초점 렌즈는 없나 하고 이제 의사들이 찾다 보니 이걸 좀 극복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다른 모양의 굴절형 타입의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습니다. 프리시즌이라고 하는 다초점 렌즈인데요. 갑자기 과거부터 사용이 됐었던 이 렌즈를 막 소개를 하면서, 이 렌즈는 앞에 말씀드렸었던 렌티스가 가지고 있는 굴절형 타입의 렌즈의 단점을 마치 해결하면서 망막이 안 좋아도 각막이 안 좋아도 신경이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다초점 렌즈인 것처럼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환자분은 또 거기에 옳다구나 속아서 수술받고 결과는 안 나와서 또 후회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거는 렌티스처럼 구역을 딱 반을 나눠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마치 바둑판 모양으로 구역을 여러 군데를 나누게 됩니다. 마치 조각 맞추듯이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초점 거리가 다르게 렌즈가 조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의 위치가 한가운데 중심에 안 맞는다고
된다고 하더라도 렌티스 렌즈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한계점을 조금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쪽으로 빠진다고 해도 원거리랑 근거리가 바로 근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원거리 근거리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렌즈인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굴절형 타입의 렌즈들은 분명히 다초점 렌즈를 해서 결과가 잘 나올 만한 눈이 조건이 좋은 사람들한테 했을 때는 비교적 괜찮은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런 렌즈를 수술을 시키는 환자분들은 마치 망막이 안 좋아서 다른 다초점 렌즈로는 수술을 못 하는데, 아니면 각막이 안 좋아서 굴절형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다른 데서는 마치 다 안 된다 그래서 실망하고 계셨다가 이 병원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수술을 해주는구나, 해결 방안이 있네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덜컥 받으셨다가 후회를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 사례는 망막 전막이라고 하는 망막에 병이 있는 상황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고, 망막에 병이 있기 때문에 회전형 타입의 렌즈로는 수술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종류의 렌즈로 수술을 하시면 시력이 잘 나올 거예요 라고 수술을 받으셨다가 수술을 하고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원거리 근거리 둘 다 0.5밖에 시력이 안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시력이 안 나오느냐 라고 다시 되물었더니 그제서야 망막이 안 좋아서 시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눈은 망막이 안 좋으니 빨리 반대편 눈까지 수술을 하시죠 라고 설명을 하면서 정말 이쪽 눈에 해결은 해주지도 않은 채 다른 반대편 눈에 수술을 시켜서 수입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환자분이 실망을 하시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었던 케이스인데, 처음 내원하셨을 때 보시면 구역구역 나눠져 있는 프리시즌이라는 렌즈가 들어가 있었고 처음 내원하셨을 당시 시력이 0.5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이거는 뭐 굴절 이상을 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0.5밖에 안 나오고 있었고, 수술 전에 검사하신 걸 보면 이분은 사실 망막에도 망막 전막이라고 하는 병이 있기는 하셨지만 각막도 약간은 고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건조증도 꽤 있는 모양이고 위아래 대칭의 정도도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망막에도 이런 망막 전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이 약간 껴 있었습니다. 찾아오신 날 바로 이제 다초점 렌즈보다는 단초점류의 렌즈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아이엔스 렌즈로 교체를 했고요. 바로 다음날 오셨을 때 시력은 한 0.5 정도로 비슷하게 유지가 됐었고 각막이 약간 부어있는 상황이었었고요. 1주차에 내원을 하셨을 때는 각막 붓기가 좀 빠지면서 0.8까지 시력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환자분도 보이는 선명도가 프리시즌 렌즈를 넣었을 때 비해서는 훨씬 더 선명하고 좋게 잘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렌즈 교체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아직 100% 다 회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우선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망막에 이상이 있었던 케이스는 아니고 각막에 이상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프리시즌 렌즈로 수술받지 않았고 렌티스라고 하는 렌즈, 또 다른 굴절형 타입의 렌즈로 수술을 받았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각막에 혼탁이 좀 있어서 각막이 비대칭적으로 약간 찌그러져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각막 지형도를 보시면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 좌우가 이렇게 대칭이 잘 돼야 되는데 수치가 잘 대칭이 되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모양도 중심 아랫부분으로 해서 약간 파랗게 색이 변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색이나 수치들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돼야지 예쁜 각막, 좋은 시력의 질을 얻을 수 있는 각막인데, 이런 각막 상태이니 일반 회전형 렌즈로는 수술하시면 안 되고 굴절형 타입의 렌즈로 수술을 받으시면 원근거리를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또 설명을 들으시고 수술을 받으셨던 케이스고요. 이분은 이제 렌티스라는 렌즈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이제 눈 사진을 보면 길다란 판때기 모양의 렌티스 렌즈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 렌티스 렌즈가 사실 중심에서도 약간 벗어나 있었고 각막 모양도 좋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시력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겨우 0.1에서 2 정도, 굉장히 안 좋은 시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술할 때 난시를 좀 같이 줄여야 된다라고 레이저로 수술을 받으시면서 난시 교정까지 받았지만 심지어 난시가 2.25 디옵터까지 남아있는 최악의 결과를 얻으셨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시력이 안 나온다고 하니 그 병원에서 후발백내장 레이저 치료까지 받으시면 잘 보일 거다라고 해서 후발백내장 레이저 치료까지 받아버려서 렌즈 교체를 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까지 와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교체하자니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망막 수술까지 또 같이 해야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곡막 고정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환자분이 수술이 너무 커지면 그것도 걱정이 된다고 하셔서 치료를 안 받고 그냥 돌아가셨던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각막의 모양이 좋지 않거나 각막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망막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초점 렌즈를 사용할 수 없는 케이스에서는 다초점 렌즈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고 단초점 유의 렌즈로 수술을 받으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약간의 아쉬움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면서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병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찾아다니면서 결국 수술받고 이런 결과를 얻게 되니까 항상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 이제 좀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프리시전이라는 렌즈나 뭐 렌티스라는 렌즈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면 안 되는 케이스에서 다초점 렌즈를 무리하게 적용을 시켜서 시력이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건데, 다초점이 안 되는 눈은 아무리 프리시즌이라고 하더라도, 프리시즌 할아버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눈은 시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눈에서는 최대한 미련을 버리시고 단초점 유의 렌즈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사실은 좀 더 추천드릴 만한 방법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렌즈로 사용을 했을 때 나쁜 결과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괜히 기대를 잔뜩 하고 했다가 수술 받았는데 원근거리 다 시력도 안 나오고 애매해지면은 너무 후회하시는 상황들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기 전에 꼭 이런 점들을 이해를 하시고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이런 다초점 렌즈 수술 관련해서든지 수술 받으셨는데 불편함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수술 받기 전에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연소 원장이었습니다.